먹는 것이건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양소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바로 이 세계 10대 항암 영양소이자 대표적인 항염 영양소, 이 컬큐민입니다. 컬큐민은 다룰 내용도 많고 이 원료와 제품도 다양해서 시리즈로 기획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컬큐민이 무엇인지 효능과 더불어 용량 그리고 부작용을 좀 알아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컬큐민의 원료에 따른 제품들 리뷰를 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컬큐민은 정말 무궁무진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당장 논문만 검색해도 이 컬큐민 연구 결과가 15,000편이 넘고요. 이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600편이 넘습니다. 즉, 이 컬큐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컬큐민은 강황에 함유된 이 폴리페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재료로도 유명하지만 아주 옛날부터 인도나 중국에서 약재로 쓰였습니다. 컬큐민은 항염, 항산화, 항균, 항불안, 면역 조절 등을 통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알츠하이머, 당뇨, 위장관 보호, 담즙 분비 촉진, 포도막염, 피부 질환 등에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폴리페놀 계열의 파이토케미칼답게 이 항산화, 항염에 아주 좋습니다. 염증 메커니즘만 잘 조절이 돼도 심혈관계 질환부터 치매, 암, 또 다양한 만성 질환까지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컬큐민의 항염작용이 더욱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이 컬큐민의 효능에 대한 리뷰 논문이 세계적이고 권위적인 과학지 셀지에 실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컬큐민은 대표적인 염증 관련 인자들이죠. NF-카파비, 콕스, 록스, TNF-알파, 인터루킨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억제해서 심혈관계 질환, 대사증후군, 종양, 치매, 만성질환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실린 거죠. 말이 어렵죠? 제가 이 영상에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염증 인자들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고 심혈관, 내혈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피부에 아토피, 가려움증, 습진이 생기기 쉽고요. 관절통, 근육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치매뿐만 아니라 세포 변이를 통한 암까지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약물로 어느 한 염증 인자를 강력하게 억제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레브렉스 같은 관절염 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소염 진통제가 예를 들 수 있죠. 그럼 그냥 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해도 어느 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다운시키거나 업시키는 레귤레이션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의 항상성이 깨지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컬큐민 같은 천연물은 어느 한쪽만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골다공증과 관련된 랑클, 또 염증과 관련된 NF-카팝이나 CRP, 저산소에서 암세포가 젖살을 축적하게 만드는 하이퍼 인듀스 팩터 1알파, 암증식과 관련된 AP1이나 운투 단백질을 억제시켜주고요. 또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키거나 염증을 억제하는 NRF2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올려준다. 체내에 다양한 세포 신호를 업해주거나 다운해주는 것을 조절함으로써 그 균형을 잡아주는 조절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급한 물은 약물로 컨트롤하는 게 맞지만 장기간 필요한 영양소로서 접근하면 이 컬큐민은 분명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체내 신호인자들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의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컬큐민을 복용시켰더니 관절의 통증이나 붓기, 염증이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부터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을 방지했다는 연구 결과, 체내의 면역 균형을 조절해서 피부 알러지 증상을 줄여준다라는 결과, 안과 질환의 리뷰 논문에서 포도막염이나 녹내장, 안구건조증, 환방변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컬큐민과 간 관련 연구에서는 지방간, 간 수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담즙 배설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연구된 이 컬큐민과 암 연구에서는 컬큐민이 염증 전사인자, 세포3일 유전자, 신생혈관 생성인자를 정상화시켜서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때 관여되는 세 가지 DNA 메칠레이션, 히스톤의 모디피케이션, 또 마이크로 RNA인데요.
컬큐민은 이 세 가지 후성 유전자 메커니즘에 모두 관여해서 나쁜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발현이 잘 안 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컬큐민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이미 신문 기사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했을 건데요. 컬큐민이 체내 염증 대사인자를 줄여줘서 치매의 유력 원인인자죠. 이 베타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대식세포에 의한 아밀로이드 제거에 도움이 돼서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컬큐민은 FDA에서 안전한 클래스 등급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매우 안전한 영양소입니다. 가끔 이 컬큐민이 간독성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NIH, 이 미국 국립보건원의 강황의 간독성 리뷰를 좀 보면요. 컬큐민은 간독성과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케이스가 딱 2명의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강황 자체의 문제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 이유가 불분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투여할 때는 그 안정성과 효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따라서 제품에서 권고하는 용량만 잘 지켜 드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양을 먹는 게 좋을까요? WHO에서는 이 식품 첨가제로서 컬큐민을 섭취한다면 이 몸무게 킬로그램당 한 3mg 정도를 허용하고 있고요. 강황을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들은 대부분 하루 500에서 2000ml의 용량을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보충제죠. 이 컬큐민 성분으로서는 한 1g 정도까지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2g까지는 보통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 일부 사람들에게 경미한 부작용으로 이 가스가 차거나 위산이 역류한다거나 설사를 하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컬큐민 8g 정도의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가 나타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컬큐민은 오메가3처럼 항응고 활성이 있을 수 있어서 와파린과 병행하거나 수술 전에는 조금 피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면서 좋은 역할을 하는 컬큐민, 그런데 컬큐민을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어디선가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컬큐민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바로 생체 이용률 때문입니다. 컬큐민의 대사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컬큐민은 불용성이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가 좀 낮고 흡수 후에도 간에서 글루코론산과 결합을 해 혈액으로 배출되는데요. 이 형태는 조직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이 대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한두 시간 만에 컬큐민의 혈중 농도가 반으로 줄고 생체 이용률도 매우 낮아집니다. 자, 그렇다고 또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어떻게 해야 컬큐민을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많은 회사에서 이 고민을 우리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 특정 성분을 추가해서 컬큐민의 흡수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고 또 컬큐민의 다양한 공법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큐민을 먹을 때 어떤 브랜드를 먹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법의 원료를 사용했느냐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컬큐민의 원료와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약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